혹시 여러분 키트 나와라 기억하시나요? 영화나 드라마 속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운전자 없는 자동차. 그 상상 속 기술이 실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인 트랙터가 논밭을 일구고 거친 현장을 다니는 무인 트럭까지 자율주행은 이미 현실이 됐죠. 지난 2019년 미국 플로리다 남부에서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을 켜고 달리던 테슬라 S 차량이 서 있던 SUV 차를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완벽해질수록 우리는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협과 직면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과연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절리 마을. 나지막한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논과 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하루가 천천히 흐르는 곳. 도시의 소란스러움보다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더 익숙한 이 마을에 오늘 조금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답니다. 그런 세대가 온다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모여 계세요? 예, 날도 네, 너무 오늘- 흐려서 그냥 정자에 앉아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네. 오늘 시범 운전한다고 해서 그거 저기 불러서 한번 타보려고 왔습니다. 아, 그 자율주행 차가 들어와요, 이제? 네네. 저기 시에서 시범 운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자율주행 차 타보신 분들 계세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지금 차 구경해러 나왔어. 타본 사람 없이요. 차 안이 어떻게 생겼나? 처음 들은 소리를. 사실 마을 주민들에게 이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과 직접 연결된 문제입니다. 좀 우리가 이렇게 저녁 시간으로 급하게 나갈 일이 있으면은 없어요. 그 이상은. 지금 나이 먹으니까 자꾸 이게 뭐야 이게 이 거리감 또 이런 게 자꾸 이게 잘 못 잡아서 그냥 운전을 그만 지금 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는 운전대. 해가 지면 뜸해지는 대중교통. 마을의 교통 불편을 덜어줄 새로운 이동수단이 시골길로 들어섭니다. 이 특별한 자동차가 도착하자 주민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입니다. 졸아도 된다 이거. 졸면 안 되죠. 졸아도 안 돼? 자율주행 아, 자동차 왜 시내 나가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네, 어머님들 지금 다 인식하고 인체가 있는 여기 거예요. 다 기록이 됐어. 여기 보면 센서나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움직이는 차. 앞으로의 이동을 바꿔줄 가능성이 되죠. 앱으로 이렇게 아니 막 좋아요. 구경 싫어요. 점점 발달돼가고 이게 이런 차를 처음이고 너무 좋네. 아우 신기하고 아주 그냥 앞으로 그냥 편해졌어요. 이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직접 타볼 차례. 구불구불한 마을길을 지나 푸른 논길을 달리고 방지턱도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차는 주변 상황을 살피며 스스로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직접 타보는 순간 좀 더 현실적인 이동 수단으로 다가오죠. 처음에는 좀 이 기술력이 될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안전하고 뭐 승차감도 좋고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령화로 운전이 어려워지고 대중교통만으로는 이동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 자율주행은 새로운 교통복지의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 혁신은 누군가에게는 편리한 미래 기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병원에 가고 장을 보고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발이 될 수도 있죠. 기술의 진짜 가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는 이동 시간이 단순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생활적인 것, 또 업무적인 것, 또 문화가 융합된 다양한 가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공공 서비스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통해서 정말 충분한 교통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승용차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미국의 농업 현장에서는 자율주행 트랙터가 넓은 농지를 누비고, 중국의 건설 현장에서는 자율주행 트럭이 짐을 옮기죠. 도로 위 자동차에서 시작된 자율주행은 산업 곳곳의 지형을 바꾸며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셔틀과 구급차, 트럭과 청소차까지 이제 자율주행은 연구실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실제 도로 위에서 실증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당초 일부 구간에만 적용하는 자율주행 실증을 도시 내 160km 구간으로 확대하고 6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운영되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직접 앱으로 호출하는 실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이 알아서 판단하고 멈춰서는 이 놀라운 기술은 이제 단순한 시연을 넘어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진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장비와 인프라도 차량의 움직임에 맞춰 함께 작동합니다. 공사 구간을 알리고 통제 구간을 구분하고 도로 위 상황을 정리하며 차량이 더욱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돕지요. 실제 도로 위 실증은 기술을 시험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이는 데이터는 더 안전하고 정교한 자율주행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네,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자율주행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기존에는 이제 규칙 기반의 자율주행을 수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자율주행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모든 자율주행차가 똑같은 수준으로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운전자 보조 단계인 레벨 1과 레벨 2, 레벨 3부터는 정해진 조건에서 차량이 주행을 맡고 레벨 4는 특정 구역과 조건 안에서 차량이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죠. 그럼 자율주행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까요? 기존 자율주행 방식은 기능을 나누어 단계별로 처리했습니다. 반면 최근 주목받는 엔드-투-엔드, E2E 방식은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AI가 사람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학습해 상황 판단과 차량 제어를 보다 통합적으로 수행하죠. 사실 AI 모델을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데이터가 대규모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도시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 우리가 실증 도시들을 확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6년 5월 13일 광주. 우리나라 자율주행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뜻깊은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자율주행 협약식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화재 그리고 우리 자율주행 기술기업으로 A2G 라이드플럭스와 함께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이고 광주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200대의 자율차가 달리게 될 예정입니다. 특정 도선이나 구역에만 한정됐던 기존 시범 운행지구의 틀을 깨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 대규모 실증은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시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광주에 투입되는 200대의 자율차는 차선이 없는 도로, 또 매우 캄캄한 밤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대규모의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참여 기업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충청북도 오송. 이곳에서는 부르면 오는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가 실증되고 있습니다. 이동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되는 수요응답형 교통버스 DRT입니다. 정해진 노선만으로는 모든 이동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들. 이런 곳에서 자율주행 DRT는 교통 사각지대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작하겠습니다. 차량은 실제 도로 위에서 주행 환경을 확인하며 운행을 시작합니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아도 차량은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도로 상황에 맞춰 움직입니다. 저도 지금 오랜만에 타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좀 더 발전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타도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율주행이 국민의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달려보고 이용자의 수요를 확인하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죠. 이에 정부는 단단한 실증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민간 기업의 든든한 기술 개발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운전석이 없는 차량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핸들도 페달도 사라진 낯선 공간.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자율주행 셔틀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레벨4 전용으로 만든 차량입니다. 국내 기술이 그 90% 이상이 적용된 차량으로 운전자 없이 조향장치 없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자율주행 차입니다. 특정 구역과 조건 안에서 차량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계. 운전자가 상시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고도 자율주행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다고 해서 아무도 차량을 지켜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주행 셔틀 뒤에는 차량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는 관제 시스템이 함께 작동합니다. 상용화 단계의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것은 차량 한 대의 주행 성능만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어떤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지, 어떤 도로 환경을 지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이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이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네, 이 시스템은 자율주행 차량의 원격 관제 그리고 원격 제어를 위한 콕핏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 차량이 자율주행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다시 자율주행으로 복귀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결국 자율주행 생태계는 차량과 도로, 관제와 데이터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될 때 완성됩니다. 현장에서 쌓인 데이터는 다시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그 기술 개발은 더 안전하고 정교한 운행으로 돌아옵니다. 밤낮 없이 도로를 달리는 장거리 화물차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곳. 이곳에서는 대형 화물트럭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5톤 화물 트럭이고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위상운송 허가를 획득을 했고 2년 동안 개발 기간을 거치고 6개월간 공도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실증을 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트럭이 실제 도로 위로 나섭니다. 긴 차체와 무거운 적재량을 가진 대형 화물차는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 주변 차량과의 거리 판단이 더욱 정교해야 합니다. 거대한 덩치와 무거운 짐을 싣고도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건 도로를 정밀하게 읽어내는 인식기술 덕분인데요. 특히 베테랑 운전자들도 늘 긴장하는 나들목이나 분기점 같은 구간도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분기 차로 변경을 하거나 합류 차로 변경을 할 때도 본인 스스로, 차량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점과 합류 구간처럼 판단이 필요한 도로에서도 자율주행 트럭은 주변 상황을 인식하며 주행 경로를 이어갑니다. 저희가 현재 타겟하고 있는 건 일단 미들마일 시장이고요. 또 같은 노선을 매일 밤 반복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장거리 노선의 피로도에 의해서 사실 졸음운전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노선들을 자율주행을 도입함으로써 훨씬 안전하게 물건을 운송할 수 있고, 버스는 교통 사각지대를 잇고, 셔틀은 도심 속 이동을 바꾸고, 트럭은 물류의 안전과 효율을 높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 일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문턱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과 신뢰입니다. 특히 자동차가 통신망과 소프트웨어, 관제 시스템에 연결될수록 사이버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만약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해킹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향장치가 외부 명령에 반응하고 운전대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제멋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재현됩니다. 굳게 잠겨 있어야 할 문이 저절로 움직이고 사이드 미러와 창문도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이처럼 자동차 해킹은 일반적인 IT 보안 사고와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 해킹은 일반적인 IT 보안 사고와 달리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훨씬 큽니다. 해킹이 발생할 경우 제동, 조향, 가속 등 핵심 제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정보 유출 피해를 넘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까지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위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플로리다 남부에서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을 켜고 달리던 테슬라 S 차량이 서 있던 SUV 차를 충돌했습니다. 유족 등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테슬라가 3분의 1의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고는 자율주행과 주행 보조 기술이 도로 위로 확대될수록 새로운 책임 문제가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운전한 사고인지 시스템이 판단한 사고인지, 그리고 그 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 자율주행과 주행 보조 기술이 도로 위로 확대될수록 사고 이후의 책임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질문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운전자의 과실, 그래서 운행자 책임으로 이렇게 묻게 됐는데 지금 기존의 이제 운행자 개념에서 더 발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조사라든가 시스템 운영사라든가 또 통신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책임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고 책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실증 도시를 이제 광주시에서 이제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리고 실증 도시 운영 사례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보험은 기존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실수인지, 차량 시스템의 오류인지, 제조 과정의 문제인지, 혹은 통신과 관제의 문제인지 정밀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이죠.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인 거고, 또한 우리나라가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소버린 또 주권 기술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간 기업이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할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 보험사가 또 기회가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일상에서 안전하게 체감해야 할 공공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교한 미래 기술을 어디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 변화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교통의 찬란한 미래를 한자리에서 마주하는 곳, 바로 국토교통기술대전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대자동차의 모베드, 자율주행 앰뷸런스, 말단 물류 배송 로봇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들을 선보입니다. 미래 신기술을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혁신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국민의 삶을 이롭게 바꾸겠다는 약속. 전반적인 참여 규모하고 현황을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특히 전시 부분에는 5개 존에 지금 81개 업체가 참여했고, 이는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4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시 규모는 얼마나? 다가오는 6월, 우리나라 자율주행의 현재와 미래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이 열립니다. 자율주행을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일상과 산업을 어떻게 바꿔갈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매우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물류 차량이라든가 건설 기계, 또 선박 등의 이 움직이는 대부분의 것들이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에 적용해서 그 기술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길을 달리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각지대를 잇는 AI 콜버스,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까지. 이 기술은 누군가에게는 병원에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지친 출퇴근길을 쉼터로 바꿔주며, 또 누군가에게는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기술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전할 것, 책임이 분명할 것, 그리고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기술을 넘어 신뢰로, 상상을 넘어 일상으로 우리나라 자율주행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